경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금을 낸 2만 명의 신상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언제는 돈 받고 태극기 집회 나간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후원금 낸 건 또 죄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이거 앞으로 무서워서 어디 기부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집회에다 후원금 낸 게 죄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원금 낸 사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를 들여다봤을까요? 2만 명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엊그제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시민 2만 명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시민들이 무서워서 후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를 노리고 이런 짓을 이렇게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이런 일, 경찰 국가로 가는 이런 일, 경찰청장이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면, 이 2만 명이 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또 뭡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괜찮습니까? 2만 명의 신상을 보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허가해준 법관은 또 뭐냐고요? 여태까지 법관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법원이. 예? 간첩 사건에서 간첩이라고 자백을 하는데도 진술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이제는 시민 2만 명을 들여다보는 것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 TF 회의가 열립니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 TF 조금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았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권 친화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고발 사건에 대해서 눈 감고 정권의 반대 진영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철저하다 못해 거의 현행법을 그리고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결국 현 정권에서 새로운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력이 정권의 홍위병 내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중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신적폐 사례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캐비넷 문건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게 도대체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 어떤 공무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본인들만 이게 가공된 이 조작된 기획된 그 캐비넷 문건 발표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문건을 결국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 언론인들도 잊어버렸기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7월 14일 날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기자실에서 말씀합니다. 열흘 전인 7월 3일 날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 그곳에 있던 한 캐비넷에서 300여 종의 문건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인 7월 17일 날 다시 대변인이 그 3일 전인 7월 14일 날 기자브리핑 한 후에 청와대 전체에 있는 캐비넷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왜? 다른 캐비넷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청와대 전 직원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입구 여직원이 근무하는 자리에 놓였던 캐비넷 안에서 당시에 1361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7월 17일 날 발표하고 나서 7월 20일 날은 다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수현 대변인이 7월 18일 날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도 또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아니 7월 14일 날 전수조사한 내용을 7월 17일 날 다 발표했다고 해놓고는 7월 20일 날 또 이틀 전인 7월 18일 날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는 것은 다시 10월 12일 날 이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9월 17일 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 불법 변경했다.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또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라고 4차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탄핵이 결정되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5월 10일부터 새로운 청와대 직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 긴 시간에 청와대 수칙에 따라서 이 캐비넷에 있는 문건들을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면 기록물 관리 거기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 어쨌든 청와대 캐비넷을 그 지침에 따라서 다 비워야 했는데 이렇게 한심하게 이렇게 많은 문건을 청와대 여러 곳에 다 남겨놓고 그냥 퇴직을 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 한심한 공무원들 직무유기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청와대 캐비넷 사건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거나 즉각 수사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각 이 사건 믿을 수도 없고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즉시 검찰도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고발도 하지 않고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 자유한국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신적폐,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고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갈든 의장이 원하는 모든 의혹이 청와대가 자신에게 말해온 만큼 그가 온 만큼 이 의혹이 어떻게 불려가는지 온 국민들과 지켜보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언론 플레이, 쇼, 보여주기 식의 눈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관람하면서도 눈물 흘리는 장면은 그렇게 또렷하게 수행 사진 기자가 그렇게 잘 찍어낼 수 있는지. 그런 쇼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아픔은 87년 아픔은 대한민국 온 국민이 겪고 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이렇게 포장하는 모습 결코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과 연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행안위에서
인사혁신처를 이게 정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이런 일, 경찰 국가로 가는 이런 일, 경찰청장이 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면, 이 2만 명이 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또 뭡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괜찮습니까? 2만 명의 신상을 보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허가해 준 법관은 또 뭐냐고요? 여태까지 법관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법원이. 예? 간첩 사건에서 간첩이라고 자백을 하는데도 진술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이제는 시민 2만 명을 들여다보는 것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 TF 회의가 열립니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 TF 조금 하다가 그만둘 것 같았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경찰이 태극기 집회 후원금을 낸 2만 명의 신상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언제는 돈 받고 태극기 집회 나간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후원금 낸 건 또 죄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이거 앞으로 무서워서 어디 기부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집회에다 후원금 낸 게 죄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원금 낸 사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를 들여다봤을까요? 2만 명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겠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엊그제도 블랙리스트 적폐청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시민 2만 명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 시민들이 무서워서 후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를 노리고 이런 짓을 이렇게 지금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월 12일 날 이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9월 17일 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그 불법 변경했다.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또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라고 4차 브리핑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3월 10일 날 탄핵이 결정되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5월 10일부터 새로운 청와대 직원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 긴 시간에 청와대 수칙에 따라서 이 캐비넷에 있는 문건들을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면 기록물 관리 거기에다 반납을 해야 되고 어쨌든 청와대 캐비넷을 그 지침에 따라서 다 비워야 했는데 이렇게 한심하게 이렇게 많은 문건을 청와대 여러 곳에 다 남겨놓고 그냥 퇴직을 하고 나왔다. 그러면 이 한심한 공무원들 직무유기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청와대 캐비넷 사건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거나 즉각 수사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에 촉구합니다. 즉각 이 사건 믿을 수도 없고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 사건 즉시 검찰도 수사에 발표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문건을 결국
재판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우리 언론인들도 잊어버렸기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7월 14일 날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기자실에서 말씀합니다. 열흘 전인 7월 3일 날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다 보니 그곳에 있던 한 캐비넷에서 300여 종의 문건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인 7월 17일 날 다시 대변인이 그 3일 전인 7월 14일 날 기자브리핑 한 후에 청와대 전체에 있는 캐비넷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왜? 다른 캐비넷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청와대 전 직원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 입구 여직원이 근무하는 자리에 놓였던 캐비넷 안에서 당시에 1361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7월 17일 날 발표하고 나서 7월 20일 날은 다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수현 대변인이 7월 18일 날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도 또 504건의 문건이 발견됐다. 아니 7월 14일 날 전수조사한 내용을 7월 17일 날 다 발표했다고 해놓고는 7월 20일 날 또 이틀 전인 7월 18일 날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는 것은 다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권 친화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고발 사건에 대해서 눈 감고 정권의 반대 진영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철저하다 못해 거의 현행법을 그리고 수사의 정도를 벗어난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결국 현 정권에서 새로운 적폐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권력이 정권의 홍위병 내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엄중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신적폐 사례로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캐비넷 문건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게 도대체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 어떤 공무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본인들만 이게 가공된 이 조작된 기획된 그 캐비넷 문건